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소비자 신뢰 지수, 또 그 신규 주택 판매, 이게 모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오자 그 시장이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술주는 말할 것도 없고 소비 관련주 이렇게 해서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5%의 상승을 나타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테슬라 이런 것들은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에 고무된 우리 시장이 아침에 이제 출발은 상당히 호기롭게 했는데, 결국은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은 시초가가 고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35%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밀려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지수 하락의 폭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오늘 이제 선물에서도 장중에 끝날 때는 1조 2,700억 정도 매도한 걸로 나오지만 장중에는 1조 4천이 넘게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해서 현선물 모두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장이 끝날 무렵에 그 기관이 좀 사들어왔고, 외국인도 필요한 종목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988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56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01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64.19포인트, 어제보다 0.67%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3%나 시초가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지수를 하방으로 이제 이렇게 밀어냈고,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이 좀 확대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일부 매수에 나섰지만 이 지수를 돌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은 1,537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5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3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866.97포인트. 근데 어제보다 0.82%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이제 다시 긴 음봉이 또 그려졌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쭉 보면 13거래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 2평, 10일 2평, 20일 2평 이게 전부 위쪽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코스닥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은 어제보다 7원이 올라서 1,307원 3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시총 상위를 보면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 중에서 삼성전자를 613억 산 거, 그 다음에 현대차 91억 순매수, 기아 251억 순매수, 포스코 퓨처엠 91억 순매수 제외하고는 전부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47억, SK 하이닉스 419억, 현대차 154억, 기아 20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은 밀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는 외국인들은 전부 에코프로 BM 99억, 에코프로 198억, LNF 344억 전부 팔았어요. 순매도. 근데 기관도 에코프로 BM 164억,
LNF 159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만 7억 정도 순매수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에코프로비엠 247억 순매수, 에코프로 256억 순매수, LNF 506억 순매수 이렇게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외국인과 완전히 반대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그래도 이제 뭐 장은 좀 밀렸지만 오늘 움직인 거는 이제 전자결제 관련 애플페이 뭐 관련된 것들인데 이 간편 결제가 2032년쯤 되면 이 카드 사용액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결제 시장에서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이용 비중이 2026년에는 전체 중에 56.9%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최근에 이제 우체국에서 애플페이 결제 단말기로 이제 교체를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공공기관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휴대폰 결제사로는 최초로 애플페이를 개시했다. 이래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러 주택. 그래서 뭐 거기에 관련되는 건자재, 거푸집 뭐 만드는 회사 뭐 이런 것들 좀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그 주택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등지에서 이게 대규모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들로 오늘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또 저가항공. 이거는 어제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 시장에서 델타항공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델타항공 CEO가 여행 수요가 확대되고 2분기에 그 최대 실적 전망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도 뭐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는 이제 그 엔저가 역대급으로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저가항공이 호실적 기대인데, 제 주위도 뭐 최근 한 달 사이 이내에 일본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얘기 들어보면 물가가 정말 싸다.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안 가고 일본 간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요새 나오고, 그래서 뭐 항공은 그런 좀 득을 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 증권사에서 이제 3분기에는 휴가가 있고 또 그 뒤 이어서 9월에는 추석 이렇게 돼서 연중 그 저가항공이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기대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서 더욱 이쪽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자회사가 호주 오로라하고 장기 가스 공급 계약 체결했다는 게 보도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들게 하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미국 시장은 올라도 우리 시장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디커블링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장 보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미국 시장은. 그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뭐 신규 주택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나.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시장에서 콜옵션이 굉장히 증가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라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거 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좋게만 나와봐라. 이제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롱에 건 사람들이니까 올라가는 데 건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7, 이게 지난달이 102.5였거든요. 그건 훨씬 뛰어넘었고 시장 예상치인 103.8도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8개월 만에 최고 수치가 나온 겁니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미국 국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두려움이 감소.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줌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제일 지금 부러워요. 미국은 호황이에요. 우리랑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서를 잡자면 미국, 유럽, 뭐 우리나라, 중국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죠. 우리랑 사뭇 달라요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미국은 뭐 조금 물가 오른다? 그럼 뭐 물가 뭐 오르면 오르지. 이런 거예요. 오르면 어떻게 해요? 임금 상승 속도가 빠르니까 그걸로 커버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는 제가 한 1, 2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그대로 반증된 거고, 게다가 이제 그 신규 주택 판매도 완전히 전월 대비 12.2%나 올랐어요. 신규 주택 판매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게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동기 대비 20%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76만 3천 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의 그 상승 큰 폭으로 늘은 거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고, 더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넉 달 연속해서 주택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전혀 지금 다릅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미국이랑 우리랑 달라?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공식같이 여기던 미국 시장 오르면 그 다음날 눈 깨서 눈 뜨고 시장 열면 우리 시장도 오른다? 왜? 외국인들이 사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저도 이제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미국이 그 AI 칩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더 강화한다. 이거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3% 이상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시장은 아침에 높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일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기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요. 또 하나 뭐 앞으로 이제 파월 시장이 또 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또 강력한 얘기를 할까봐. 근데 그거는 파월은 계속 강력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도 이게 파생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는 미국 시장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우리도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장마라고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롱 포지션의 콜 옵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뭐 하여튼 핑계거리만 생기면 먼저 올려붙인다. 그랬는데 소비자 신뢰 지수하고 신규 주택 판매 양이 늘어나니까 생각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다 이러고서 그냥 밀어 올린 거죠, 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조금 별로 이렇게 느낌상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제 최근에 뭐 슈퍼사이클을 가네마네하는 조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선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에서 족보깨나 있던 이런 것들, 이 섹터가 다 지금 비실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선도주가 없어져요. 시장의 선도주가 무너졌어요. 그 얘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의 선도주가 죽으면 시장이 죽어요. 그래서 괜히 이유 없이 2차 전지 뭐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오른다고 난리를 치면서 그것조차도 제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쉬운 거를 모른다. 시장 앞서서 가는 선도주가 죽으면 시장이 죽는 거다. 그럼 시장이 죽는다. 그런 거를 하면,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됐고, 차례로, 오늘 보니까 차례로 이제 이렇게 주저앉는 이제 그런 모습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선도주가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이제 뭐 시장에서 한간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좋은 말로 그런 이제 선도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세워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주가는 스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빠지고 이제 중소형주가 순환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중소형주 장생인데 이거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선도주가 꼼짝을 못하고 있고 이 순환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일시적으로 시장의 그 간극을 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은 가라앉는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선도주라는 게 뭐예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조그만 중소형주 갖고 이슈성으로 그냥 뭐 기대 뭐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뭐가 어떤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냥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순환을 하면 순환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순환 과정에서 거기에 또 물리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장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장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보세요. 미국 시장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엔비디아, 테슬라만 살면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뭐예요? 걔네가 선도주인데, 선도주가 살면은 빡 하고 장이 살아요. 근데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묶어놓고 딴 거로 돌린다? 이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느낌 나쁘게 좀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이 선도권에 있는 것들이 다 섰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깨름칙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 2주 동안 제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얼마나 팔았나 봤더니 1조 2,600억을 팔았어요. 순매도가 2주 동안. 이제 제가 이제 2주를 잡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10일 2평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저는 그 2주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우리 시장에서. 20일은 우리 시장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1조 2,600억, 1조 3천이나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선물 시장에서는 장중에 1조 4천억이나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면 이제 점차 미국과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그거를 좀 잘 봐야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래서 뭐 그 미국 경기와 우리 경기는 상당히 온도차가 있어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미국 시장이 간밤에 오르면 아침에 우리는 이제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 왜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뉴욕 시장이 오른 걸로 끝나면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줄 테니까 하는 이 거의 공식 같은 게 이제부터는 엇박이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선도격인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를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까? 그게 돼야 그래야 시장이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를 좀 찬찬히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뭐 무조건 썸머 랠리 온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썸머 랠리가 오려면 외국인이 사야 돼요. 우리나라 기관이 샀을 랠리가 오겠어요? 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은 랠리를 칠 만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기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썸머 랠리가 오려면 외국인이 사줘야 돼요. 외국인이 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막 예측하고 이러는 거는 올해의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없어요. 예측보다는 시장의 팩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얻은 힌트는 뭐냐면 혹시 디커플링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이런 생각, 그리고 외국인들이 생각 같지 않고 좀 팔았네. 이게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빠져나가는 시그널이야? 전조현상이야? 뭐 이런 것도 한번 걱정해 볼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둬서 시장을 살펴보는 기간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